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본 채널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면 이슈보다는 그레이트 리셋 등 다소 먼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더욱이 저는 앞으로의 10년간이 향후 우리의 입지를 크게 좌우하는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층 간 이동의 벽이 점점 높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 세계 증시의 변곡점마다 거시경제 상황과 전 세계 및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비록 투자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해서 거시경제와 자산시장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목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입니다. 물론 미리 당부드리는 말씀은 본 방송은 미래에 대한 확정적 예언이 아니며 단지 제 개인의 소견이오니 그저 참고사항으로만 이용하시라는 것이며, 또한 본 방송은 교육적인 의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절대로 투자 자문이나 추천이 아님을 재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제 막 지나간 2023년 11월의 자산시장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나타났던 끊임없는 하락세와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절박함과 공포감이 무색하게 이제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산타랠리의 기대감에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서서히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의 자산시장과 거시경제는 유동성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상승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경제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 연준이 시중 유동성을 축소시키면서 전 세계 자산시장은 급격한 하락 내지 발작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마치 약쟁이 파이터가 약을 끊으면 곧바로 성적 하락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약물의 힘으로 전 세계 격투계를 평정한 알리스타 오브레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미국 경제의 침체가 드디어 시작된 듯합니다. 이상한 말씀 같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의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의 스테로이드 자산시장에는 대단한 호재이죠. 왜냐하면 바로 유동성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합법적으로 맞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세한 분석은 뒤로 미루고 미국 경제의 침체를 시사하는 거시경제 상황을 최대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전년 대비 CPI의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미국의 민간 고용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드디어 추세적으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11월 실업률 수치는 3.9%입니다. 미국 증시는 실업률 상승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반길 만한 일은 미국 민간 소비가 서서히 침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바대로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현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이 약한 유럽의 경우는 미국보다도 더욱 현격하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유럽의 CPI 역시 눈에 띄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상 CPI의 경우는 유럽이 미국보다 더 먼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하락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연준의 추세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5.33%에 달하는 기준금리가 2024년 말에는 4.14%, 2025년 말에는 3.49%까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월스트리트는 18주 이상 기준금리 상승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수긍할 만한 논리이기는 합니다. 해당 논리에 대한 시장의 일치된 의견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구심이 완전히 제거될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로 11월 내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빌 에크먼이나 드러큰밀러 등의 유명 투자자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채권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이에 맞장구 치듯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의 채권 가격은 상당히 과매도 상황이라는 평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11월의 전 세계 증시 상승은 개선된 유동성 상황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앞으로는 긴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연일 유동성을 시중에 풀면서 11월의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워싱턴의 움직임에 맞춰 미국 기업은 새롭게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고 미국 기업의 내부자 및 큰손들 또한 일치 단결하여 바이 아메리카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자산 매수 활동이 마치 하나의 세력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11월에 집중되었습니다. 놀랍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뒤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는 금리 인상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빅뱅크들은 현재 4,600 정도에 도달한 S&P 500이 2024년 말까지 최고 5,00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비트코인인데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인사들은 현재 39,520달러인 시세는 향후 절대로 35,000달러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12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2024년이 정치의 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총선이나 대선과 관련됩니다. 즉, 2024년에는 어떻게든 돈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과거의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세계 MMF에는 거의 6조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 자산시장에서 벗어나 쌓여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실제로 낮아진다면 해당 자금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거 투입되면서 시장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중장기적 상황이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이제 걱정 없이 바로 자산시장에 진입하면 될까요?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당장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및 1분기의 단기적인 자산시장 전망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직면하게 될 단기적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소위 The Magnificent Seven에 대한 미국 증시의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The Magnificent Seven이란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및 테슬라의 7개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빅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서학개미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기업들입니다. 이들 7개 기업은 현재 S&P 500 전체 시총의 30%에 육박하며 지난 1년간 시장 수익의 71%를 점유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및 2차전지 테마주가 가지는 위상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들 매그니피선트 세븐에 투자금이 집중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버블을 우려하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소수 주식에 대한 증시 집중도는 미국 증시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이상한 말 같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반드시 대대적인 증시 붕괴를 수반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지금 화면에 나타난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역대 기준금리 인하 이벤트를 전후하여 증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논리는 일단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은 이러한 결정을 실물 경제의 본격 침체 양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에 어떻든 간에 이러한 현상은 기준금리 인하 때마다 반복된 양상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역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흔히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난 시점은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 유지되는 기간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0%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 시장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화면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마이너스 영역에 놓여 있는 그래프가 0% 선에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요인은 11월에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상 12월은 계절지수상 상승세가 자주 나타나는 시점이라 이를 산타랠리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11월에 급상승이 나타나면 12월에 오히려 조정장이 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 1일 현재 미국과 국내 증시 및 비트코인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상승세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 차트상으로는 일견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질 듯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 유동성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일단 하락하여 빨간색 21선이나 심지어는 초록색 61선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은 이미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상승세는 뒤늦게 진입한 연기금들이 최대한 수익 실현을 위해서 지수를 분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나스닥 100 선물의 차트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의 하락세를 보는 기준은 아래쪽의 MACD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가 공식적인 하락 신호를 주고 있어 순수한 테크 주식은 이미 하락세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평가는 삼성전자와도 관계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테크 지수들은 조만간 21선 테스트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추가 하락하여 61선 테스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이 21선이고 초록색이 61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주의 깊게 지켜보는 차트는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들을 모아놓은 차트입니다. 단순히 해당 7개 기업의 주가를 더하여 만든 차트이기는 합니다만 시장 주도주의 동향만을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확연하게 일종의 횡보장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횡보장세의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과거 추세상 횡보 영역의 하단으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웃고 있는 이모티콘의 가격대로 상승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그 시점과 경로입니다. 상승을 전망하는 경우에도
일단 12월에는 마스크를 쓴 이모티콘의 가격대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물량 매집을 위해서 별 이모티콘이 있는 아래 가격대로 일시에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바로 별 이모티콘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1월에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선글라스 쓴 이모티콘이 있는 갭입니다. 해당 갭은 엔비디아가 대세 상승하면서 만들어 놓은 갭인데 이 갭을 내년 1분기에 메우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 1분기에도 해당 갭을 메우지 않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언젠가는 주가가 해당 갭을 메우러 내려올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년 4월에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해당 시점이나 그 직전에 전 세계 증시도 비트코인과 동시에 대세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일정 기간 바이앤홀드를 해도 되겠죠. 다만 그 직전 즉 2014년 1분기 중에 어느 한 시점에는 반드시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세 상승 직전에는 언제든 불트랩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력은 개미들 모두가 함께 증시 상승세에 동참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코스피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들은 나스닥의 흐름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듯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트럼프가 ESG나 환경 이슈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2차 전지 등에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